저희가 연속 보도한 불량 기내식 납품업체를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되면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를 쓰고 이른바 택가리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이트고맥 코리아 GGK. 식약처는 JTBC 보도 직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들 사용하는 거라든지 위생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가 보관돼 있었고 이를 사용해 기내식도 만든 겁니다. 행정당국은 이번 달 안에 영업정지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차, 2차를 합사를 해서 영업정지 22일 건이고요. 법원 소송 그 결과까지는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지적발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GGK는 지난해 7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적발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사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과 행정처분이 모두 멈춘 상태였습니다. GGK가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인천중구청은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본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GGK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을 또다시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에 GGK 시설에서 불이 나 일주일 가까이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기내식 없이 운항이 이뤄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GGK는 대체 공급사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며 기내식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장군급이던 전 실장은 계급이 하나 강등됐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지난해 이 중사는 소속 공군 부대에서 선임에게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 실장은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하여 공격하여 왔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피해를 떠나서 군에 대한 어떤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하지만 군은 전 실장이 당시 수사 지휘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장이던 전 실장을 대령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군이 장군급을 끌어내린 건 12.12 군사 반란 이후 없던 일입니다. 지난주 징계심의위원회가 이런 징계안을 올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 전 제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실장이 성실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게 군 판단의 핵심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달 말 전역을 앞둔 전 실장은 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제 강원 영동 지역에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설물이 부서지고 화재가 잇따르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바로 옆 고층 건물을 아찔하게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희뿌연 먼지 기둥이 바람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먼지가 났어. 어떡해. 어제 저녁 강원도 속초시 한 공사 현장 주변입니다. 바닥에 고정된 타워 크레인이 강풍에 홀로 움직인 겁니다. 신고가 빗발치자 소방과 경찰이 주변을 막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저도 일하다가 막 경찰분이 오셔서 빨리 대피하라고 손님도 계셨거든요. 마무리도 못하고 손님도 그냥 부랴부랴 머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지만 바람이 약해질 때까지 크레인을 멈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예, 밤새 돌았어요. 집에 올라가지, 우리 집이 3층인데 바로 주택인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1층에서 그냥 밤을 새웠죠. 뭐 그냥. 초에 한 60년 살았는데 그런 바람 처음 봤어요. 어제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 일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때 태풍과 맞먹는 초속 30m 이상이 불었습니다. 전기줄이 끊기고 천막도 뜯겨져 나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양양공항에서 출발하려던 항공기가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5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3분쯤에는 강릉시 대전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7시쯤 전북 완주군 구제리 한 야산에서 난 불은 16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모레인 월요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만남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뤄지며 화물기사들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이른바 안전운임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을 전하는 발품 뉴스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호남 일부 지역은 이미 제한 급수 중이라 일주일에 이틀만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초 대도시 광주도 제한 급수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윤정식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남 안도 금일도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제한급수가 시행 중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2천여 가구가 사는 섬 전체는 단수 중입니다. 물 안 나와요. 수도꼭 이렇게 들어보세요. 마당은 물받이 들통이 차지했습니다. 진짜 아무 뭐가 없네. 뒤 어저께 저녁에 와가지고 적은 통에서 요리 한마디 합쳐놨어요. 아, 이게 지금 빗물이군요.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략하기 쓰려고 또 여기다 봐서서 조금씩 쓰고. 그러니까 빨래는 못 입어요. 빨래 못 하세요? 물 온 날 세탁기도 이제 4일 만에. 목욕은? 4일 만에 가지고 하고. 그게 걱정이죠. 그런데 이제. 역시나 힘든 건 화장실 사용입니다. 물을 아끼려 오물을 모아뒀다 처리합니다. 대체 물이 얼마나 부족해 이런 걸까? 식수원인 저수지를 가봤습니다. 곳곳에 메마른 흙이 드러나 있는데 물은 원래 어디까지 차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 보시면은 저 파란 부위까지 차야만이 됩니다. 아, 저 풀 있는 데까지? 예. 지금 저수율이 몇 %예요? 지금 4.8%입니다. 4.8%? 예. 저수지 바닥은 메말라서 갈라졌고 주변 나무도 말라 죽어가는 중입니다. 때마침 들어온 급수차들. 기사님, 이 차 어디서 온 거예요? 건너편 생일도에서 왔어요. 생일도 물 길어 온 거예요? 그렇죠. 매일 이웃섬에서 물을 길어오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런 물 부족은 대도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 시민의 식수원 동북댐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물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기 벽면에 보시면은 경계선 부분이 만수위선입니다. 네. 지금 만수위선에서 약 13m 정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물이 얼만큼 여기에 받아져 있는 건가요? 저수율이라고 하잖아요. 31%입니다. 저희가 전산화 작업 이후로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상류도 그럼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인가요? 지금 바닥을 드러난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러 가봤습니다. 이쪽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좀 더 가보죠. 지도상 차는 이미 저수지 물속. 알고 보니 이곳은 물이 사라진 저수지 바닥이었습니다. 광활했던 물은 개울이 됐고 주변은 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고라니가 뛰어놀기도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물 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물이 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풀이 무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풀의 잎사귀인지 아니면 고추를 말린 건지 모를 정도로 고부라져 있습니다. 겨울 한철 잠깐 이런 게 아니라 물의 흔적을 아예 찾을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영산강물을 받는 방법 또 그리고 이쪽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의 절수입니다. 광주 시내는 이미 절수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아파트마다 수압 조정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협조를 구해 확인해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수압 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나 이게 조정을 안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예, 근데 이걸 한 게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되면 확실히 물은 덜 쓰겠네요. 그렇죠. 낭비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들죠. 이게 이제 그러면 다인가요?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전략하기 위해서 네. 양변기에다가 보시면 페트병을 2개 넣어서 조금 더 전략할 수 있도록 지금. 가뭄 걱정에 너도 나도 참여하는 물 아끼기 운동.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당장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병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중앙역,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덮고 있습니다. 나무 장작을 난로에 넣어 난방을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정전, 난방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4곳이 모두 멈췄다가 최근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발전량은 필요한 전력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정전 피해 가구만 600만 가구 이상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변압기 200대, 발전기 40대 등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프랑스도 발전기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영국은 800억 원 규모의 방공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연이틀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등이 꺼진 거리엔 철골 구조만 남아있는 건물과 폭격을 맞은 자동차만 남아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계속된 포격을 보복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시그널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며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2.12 이후 초유의 장성 강등, 초유의 장군 강등. 자, 이런 헤드라인에 시선이 쏠리는 사이 정작 사건의 본질은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명예훼손, 부실수사. 적용된 혐의는 많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재판도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 또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만이 끝나지 않을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해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의 시그널. 떨어진 별보다 소중한 강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따뜻해서 김장을 미뤄왔던 분들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김장법 김세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배춧잎을 한 입씩 들어 빨간 양념을 고루 바릅니다. 올겨울 먹을 김치를 한두 시간 만에 뚝딱 만들었습니다. 김장 키트로 쉽게 김치를 담글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절인 배추 10kg과 양념 5kg이 왔는데요. 일단 김장을 할 때 가장 일손이 많이 가는 이 양념 작업이 다 마친 상태로 온 거라 이제는 간에 맞춰서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포장김치와 달리 취향껏 재료를 추가할 수 있고 맵고 짠 정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김장 패키지 판매가 전년 대비 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시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김장하시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50대, 60대 어머님분들도 의외로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김장은 어떻게 만들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담그냐도 중요합니다. 이제 막 추워지는 날씨를 고려한다면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다음 주부터를 적기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김장 적기는 일평균 기온 영상 4도씨 이하, 최저 기온은 0도씨 이하일 때입니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고 더 낮으면 배추나 무가 제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다소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